서울에서 차로 3시간 떨어진 강원도 산골. 주말마다 부모님이 관리하는 작은 한옥이 있었다. 그날은 일요일. 마당엔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고 들려오는 건 멀리서 쿵, 쿵 하고 반복되는 소리뿐이었다. 햇빛은 부드럽게 내려앉았지만 한낮의 온기는 나른하게 몸을 감싸 책도 읽기 싫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게 만들었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한옥처마 너머로 펼쳐진 산자락을 바라보다가 그 규칙적인 소리가 점점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나를 부르는 듯했다. 호기심이 스멀스멀 올라와 결국 슬리퍼를 신고 소리를 따라 걸어갔다. 뒷뜰을 지나가자 오래된 창고 옆에서 장민호 오빠가 도끼를 높이 들어 올려 나무를 쪼개고 있었다. 그는 흰색면 티셔츠에 검은 작업 바지, 그리고 발엔 오래된 고무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티셔츠에는 톱밥과 땀 자국이 묻어 있었다.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 턱선에 맺히는 모습이 햇살에 반짝였다. 도끼가 내려올 때마다 탁 하고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는 묘하게 시원했고 그 집중한 눈빛이 순간 나를 멈춰 세웠다. 여기 숨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 피해가지고? 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민호 오빠가 도끼를 멈추고 나를 돌아봤다. 한별아, 여기까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어? 마루에서 커피 마시는 게 더 어울리는데. 커피보다 이 소리가 더 재밌네요. 힘쓰는 남자 구경하는 건? 더더욱. 내 말에 그는 살짝 웃으며 도끼를 바닥에 세웠다. 보기엔 쉬워 보여? 그렇죠. 그냥 내려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가 한쪽 눈썹을 올리며 나를 도발하듯 바라봤다. 그럼 한번 해봐. 나는 제일 작아 보이는 장작을 골라 들었는데 막상 들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팔이 덜덜 떨리고 한 발자국 떼기도 힘들어 결국 쿵 하고 바닥에 내려놓았다. 민호 오빠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 안 끝났어요. 나는 자존심 때문에 다시 장작을 들어 올렸지만 자세는 엉망이었다. 결국 그가 다가와 장작을 내 어깨에서 부드럽게 빼내더니 허리 다치겠다. 무게 분산부터 배우자 하고 말했다. 그는 도끼를 내게 건네며 손 위치와 발 간격을 직접 잡아줬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내 손가락 마디를 스치고 뒷목에 닿는 숨결이 묘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무게 중심은 발, 힘은 허리에서. 손목은 부드럽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도끼는 생각보다 무겁고 불안정했다. 첫 시도에서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하자 그는 재빨리 내 허리를 붙잡았다. 그 손길이 예상보다 단단하고 동시에 따뜻했다. 괜찮아?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내 목소리가 조금 떨린 건 도끼 무게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내 허리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자세를 다시 바로잡아줬다. 짧은 순간 숨소리와 심장 박동이 뒤엉켜 내 귀에 울렸다. 나는 장작을 겨우 반쯤 쪼개는데 성공했다. 오, 한별씨, 거의 전문가네. 놀리지 마요. 그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잠시 말을 멈추고 진지하게 물었다. 원래 이렇게 뭐든 해보려고 하는 성격이야? 아니요. 그냥 오늘은. 글쎄요, 오빠 때문인가 봐요. 그가 웃으며 내 눈을 잠시 더 바라봤다. 햇빛이 그의 어깨 너머로 부드럽게 번지면서 순간 창고 안 공기가 조금 더 좁아진 듯 느껴졌다. 그 시선 속에서 나는 왜인지 숨이 조금 가빠졌다. 다음 날 아침, 한옥 마당은 이슬 냄새와 갓 볶은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은 옅은 안개 속에서 깨어나는 듯했고 대청마루에는 햇살이 금빛 줄무늬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머리를 낮게 묶고 연한 베이지빛 한복 치마에 얇은 흰 블라우스를 걸쳤다. 발에는 매끈한 검은 고무신 대신 어제 장에서 산 아이보리색 단화. 오늘은 조금 더 예쁘게,
그러나 자연스럽게 보이고 싶었다. 부엌에 내려가니 민호 오빠는 이미 마당 한쪽에서 장작더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청남방을 팔꿈치까지 걷어올려 입고 짙은 회색 면바지를 입었는데 소매 끝으로 드러난 팔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은근히 시선을 끌었다. 아침부터 열심히네요. 내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오늘은 한별씨 도끼 잡는 자세부터 완벽하게 잡아줄 거니까. 우리는 뒷마당을 지나 대나무 숲 옆 평평한 돌 바닥 위로 나갔다. 그곳은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소리와 새소리만 들렸다. 나는 바구니에서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게 비녀를 꽂으며 그를 바라봤다. 그가 도끼를 내게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뒤에서 손 잡아주지 않을 거야. 대신 눈으로만 보고 필요한 순간에만. 그 말끝은 어쩐지 의도적으로 흐려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도끼를 들었다. 어제보다 손끝이 조금은 덜 떨렸지만 여전히 무게가 어깨에 실렸다. 첫 번째 장작을 쪼갤 때 손목이 살짝 비틀리며 힘이 빠졌다. 순간 뒤에서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따뜻한 손이 내 손목을 감싸며 조심스럽게 돌려주었다. 손목은 부드럽게. 그렇지. 그 목소리가 귀 옆에서 울릴 때 나는 순간적으로 호흡이 가빠졌다.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 땀이 이마에 맺혔다. 민호 오빠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 뺨에 닿게 하며 땀을 닦아줬다. 손수건 끝이 내 턱선을 따라 내려갔다가 목덜미에 잠깐 머무는 그 순간 마치 전기가 스친 듯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본다. 그가 살짝 웃었지만 눈빛은 장난기가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것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장작을 쪼갠 뒤 잠시 쉬기로 했다. 대나무 숲 옆 작은 평상에 앉아 그는 찬 보리차를 내게 건넸다. 나무 잎사귀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며 내 치마 위에 떨어졌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무릎이 내 무릎에 살짝 닿을 정도의 거리만 두었다. 한별씨, 이렇게 시골에서 하루 보내는 거 마음에 들어? 네. 생각보다 많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발끝을 잠시 바라봤다. 오늘 신은 단화를 유난히 오래 보는 듯했다. 저 신발. 예쁘네. 너랑 잘 어울린다. 그 시선과 말투에서 단순한 칭찬 이상이 느껴졌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내 비녀가 살짝 기울어졌다.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다시 고정해 주었다. 그 손길이 너무 가까워 숨이 멈출 뻔했다. 그의 손가락이 내 귓불을 스치며 내려올 때 나는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이어졌다. 멀리서 누군가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순간의 온기가 흩어졌지만 시선은 여전히 이어져 있었다. 그는 미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따가 해질 무렵에 창고 앞에서 다시 볼래? 내 심장이 또 한 번 뛰었다. 네. 해가 서쪽 산 능선에 걸리기 시작하자 한옥 마당은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오후 내내 마음이 들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바꿔 입었다. 결국 선택한 건 얇은 크림색 블라우스에 다홍빛 주름 치마, 그리고 은빛 자수 장식이 들어간 낮은 굽 구두였다. 머리는 느슨하게 묶어 옆으로 흘러내리게 하고 귀에는 작고 섬세한 진주 귀걸이를 달았다. 굳이 특별히 꾸민 것 같지 않으면서도 보는 사람의 시선을 붙잡을 만큼의 단정한 우아함을 담고 싶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가운데 나는 창고 앞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서니 이미 민호 오빠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두운 네이비 셔츠에 검정 면바지, 그리고 깔끔한 가죽 로퍼를 신고 있었는데 낮의 작업복과는 전혀 다른 차림이라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그의 시선이 나를 따라 올라오더니 눈빛이 잠시 고정됐다. 오늘
많이 예쁘네. 그 말이 바람결에 실려 내 귀로 들어올 때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쪽으로 와. 그가 손짓하자 나는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주변은 이미 고요했고 대나무 숲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작은 주전자를 꺼내더니 따뜻한 매실차를 따라줬다. 잔을 건네는 순간 우리의 손끝이 스쳤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한 번 크게 울리고 나는 그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낮에는 내 손이 떨리더니 지금은 얼굴이 더 떨리네. 그의 장난스러운 말투에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건 날씨 때문이죠. 아니,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서. 그 말과 동시에 그는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그 사이의 거리가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다. 내 향수 냄새와 그의 은은한 땀 냄새가 섞여 이상하게 편안하면서도 긴장됐다. 그는 내 손목을 살짝 잡고 손등을 천천히 엄지로 쓰다듬었다. 한별아, 너 생각보다 용감한 사람이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더 깊어졌고 내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 눈에 붙잡혔다. 그 순간 바람이 한 번 세차게 불며 내 치마 끝이 살짝 들렸다. 나는 황급히 눌렀지만 그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가볍게 덮었다. 괜찮아. 다 예뻐 보이는데 뭘. 그 말은 평범한 칭찬 같았지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을 이끌었다. 잠깐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우리는 창고 뒤편, 낮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오솔길로 향했다. 길 끝에는 오래된 돌다리가 있었고 그 아래로 잔잔한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다. 노을빛이 물결에 반사돼 발 아래에서 반짝였다. 그가 내 옆에 서서 손을 놓지 않은 채 물속을 바라봤다. 여기, 어릴 때 내가 제일 좋아하던 곳이야. 아무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눈빛이 더 이상 장난스럽지 않았다. 한별아. 혹시 내가 더 가까이 가도 돼? 그 말이 떨어지자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울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의 거리는 숨소리가 섞일 만큼 좁아졌다. 그가 내 손을 꼭 잡은 채 노을빛 속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멀리서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 그는 즉시 내 손을 놓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온기는 여전히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오직 눈빛으로만 이야기를 이어갔다. 밤이 깊어지기 전 한옥의 마당은 달빛에 잠겼다. 하얀 한지창을 통해 새어들어온 눈빛이 대청마루에 고요히 번지고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모두 방으로 들어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개울가에서의 순간에 붙잡혀 있었다. 민호 오빠의 손, 그 깊은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들려온 발소리. 나는 방 안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벼운 베이지빛 카디건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바람은 밤의 냄새를 품고 있었고 하늘에는 커다란 달이 떠 있었다. 마당 끝, 대나무 숲 사이로 걸어가니 그곳엔 민호 오빠가 서 있었다.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달빛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네. 짧은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앞에 섰고 그 순간 느껴진 것은 달빛과 그림자 사이의 묘한 온기였다. 그가 내 어깨에 카디건을 살짝 여며주었다. 밤은 좀 쌀쌀하니까. 그 손끝이 내 쇄골 위를 스치자 심장이 달려가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우리는 말없이 대나무 숲을 지나 낮에는 가지 않았던 좁은 길로 걸었다.
길 끝에는 오래된 정자가 있었는데 달빛에 반사된 기와 지붕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정자에 올라서자 마을 불빛이 멀리 반짝였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한별아. 사실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 내가 장작을 들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어. 그의 고백 같은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냥 더 알고 싶어졌어. 너라는 사람을. 그 순간 바람이 불며 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 손길이 오래 머물렀고 나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내 손목을 살짝 잡아 손바닥을 위로 돌리더니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이 손. 생각보다 따뜻하네. 그 목소리가 낮게 울릴 때 나는 그 따뜻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정자 기둥 사이로 달빛이 흘러들며 그의 옆모습이 부드럽게 빛났다.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여 나와의 거리를 줄였다. 숨소리가 겹치고 손끝이 내 뺨에 닿았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목소리로 혹시 나한테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 그 질문이 공기 속에 퍼지는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울렸다. 나는 대답 대신 그 시선을 오래 붙잡았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다. 그가 주머니에서 꺼내 확인하자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짧게 화면을 본 뒤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한별아. 미안.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은 채 손을 한 번 꼭 잡고 정자 밖으로 걸어 내려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달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해졌다. 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지만 나는 정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민호 오빠가 떠난 지 20분이 지났지만 발걸음 소리도 그의 기척도 돌아오지 않았다. 달빛 아래에서 내 손바닥에 남은 그의 온기를 어루만지며 방금 전 그 눈빛과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나는 정자에서 내려와 그가 향했던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다. 길은 좁고 양옆의 대나무들이 바람에 스치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멀리 창고 쪽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문틈 사이로 민호 오빠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아니, 지금은 말 못해.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나 혼자 감당할 거야. 그 순간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봤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문가에 서 있었지만 발밑에 마른 잎이 바삭 하고 울리는 소리에 그가 고개를 돌렸다. 한별. 그의 표정에는 놀람과 그리고 알 수 없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전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가 다시 멈췄다. 그리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말해줄게. 하지만 들으면 너도 그냥 돌아갈 순 없을 거야. 그 말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내 손을 잡아 창고 안으로 이끌었다. 안에는 낮에 보지 못했던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자물쇠는 반짝였다. 그가 허리춤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다. 뚜껑이 열리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오래된 편지 뭉치, 그리고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힌 작은 메모지가 있었다. 이건 뭐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 사람. 내 아버지야. 내가 어릴 때 갑자기 사라졌어.
오늘 전화는 그 사람을 봤다는 연락이었어. 순간 공기마저 무거워졌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사진을 한 장 집어 나에게 건넸다. 사진 속 남자는 젊은 시절의 민호 오빠를 꼭 닮았지만 눈빛 속에는 낯선 그림자가 있었다. 내가 왜 이 산골 한옥에 자주 오는지 알아? 여기에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는 갑자기 내 손을 꼭 잡았다. 한별아. 나 이거 혼자 하고 싶지 않아. 너 같이 있어줄 수 있어?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창고 밖으로 나가자 달빛이 우리를 비췄다. 그러나 이번엔 그 빛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다. 멀리서 다시 한번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낮고 무거운 낯선 발걸음이었다. 그 순간 민호 오빠가 내 앞에 서서 길을 막았다. 한별,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고 내 심장은 귀 옆에서 울릴 정도로 뛰었다.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낮게 웃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이네. 민호.